생명 유지의 핵심인 동시에 신체 활동의 기본 조건인 근육. 그러나 근육량은 4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7, 80대에 이르면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만성질환과 암의 발병률이 상승하고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 어떻게 하면 근력의 감소를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력의 중요성,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체력이죠. 이 체력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근육인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걷는 게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근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대 의대 산부인과 박형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력의 바탕이 되는 게 근육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 근육은 사람의 체중의 약 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은 약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근육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움직인다든지 힘을 쓸 때 작용을 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근육이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의 약 50 내지 70%를 함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저장소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우선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게 되겠죠. 낙상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한 10번 넘어지면 그중에 한 번 정도가 아주 심한 손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심한 손상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절이 있겠죠. 그리고 심하게 되면 또 뇌 손상이 이뤄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작아서 운동을 작게 하면 그 소모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사람이 비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네. 비만으로 가게 되면 이 지방 세포가 각 장기에 이렇게 침착이 됨으로 해서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당뇨라든지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암의 증가도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임이 줄어들면은 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초래되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명도 단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의 전체적인 건강이 어쩌면은 근육이 조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드네요. 네. 노인들은 특히 넘어지면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니까 운동선수들은 넘어져도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게요. 설령 부러졌다 하더라도 또 인대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근육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근육이 발달이 되면 골절이 일어나도 쉽게 잘 낫고 또 인대 손상이 일어나도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그 근육하고 당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근육하고 당뇨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육의 에너지원은 혈당, 당을 에너지원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근육이 부실하면 그 당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소비가 안 되니까 당 수치가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실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가 생긴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게 근력이 사회적 이슈가 지금 자꾸 되고 근력을 높이자고 돼 있는데 네. 질환으로 인정이 되어 네, 있습니까? 이게 질환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제 건감소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1989년에 처음으로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감소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골다공증이니 골감소증이라는 용어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 그 노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이 왜 근육을 안 봤을까? 그래서 이 노화에 따라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건감소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근육의 소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살코페니아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래서 건감소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건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병명 코드를 받게 됩니다. 예. 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미국 내에서는 건감소증을 질병으로 이제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병명이 된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병명이 등록돼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병명으로 등록이 되면 진단도 가능하고 치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를 자주 당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 와닿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노화에 의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근육이 제일 많을 때는 20에서 40세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전후가 아마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 50대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70대까지는 10년당 약 8%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70세가 넘어서면 가속화되어서 2배씩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와 90대를 비교해 보면은 90대가 되는 사람은 20대의 약 반 정도의 근육량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근력이라고 해서 힘이 중요한데 이 근력의 감소는 근육량의 2배씩 감소하는 거예요. 근육량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육이 급속도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 운동량도 줄어들고 또 근육과 관계되는 그 호르몬도 또 줄어들고 영양 상태도 또 나빠지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화 그 자체로 인해서 근육의 그 사이즈라든지 근육의 수가 줄어드는데요. 특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제2형 근섬유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2형 근섬유가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고 네. 또 노화가 되면 제2형 근섬유가 제1형 근섬유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근육의 질도 줄어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위성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위성세포 숫자도 줄어들고 또 위성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고 또 그런 반응도 줄어들고 또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왜 지방이 많이 침착되지 않습니까? 근육에 네. 지방이 침착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근육에 나쁜 그런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육의 양보다 또 질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육의 양은 이제 근육 전체가 나타내는 힘인데요. 그 근육 하나하나가 힘을 나타내는 근육 하나하나의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하나하나의 힘을 중요하다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많이 침착이 되면 근육의 이렇게 방향성이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방에서 근육에 나쁜 독성 물질을 나타내서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볼 때 마블링이 좋다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블링이 좋을수록 이 근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방이 많이 침착이 되는 거는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은 뼈하고 조금 달라서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제 근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육의 질, 또 그다음에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이 근감소증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뼈보다는 근육이 더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제 몸에는 근육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요. 이 자리에서 좀 근력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데는 근육의 양을 재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근육의 기능을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근육의 기능은 근력을 재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신체 수행 능력, 조금 어려운데 신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근육의 양은 우리가 그 골다공증을 찍을 때 그 기계를 이용해서 신체 전신을 다 찍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의 양이 나오죠. 근육의 양이 나오는데 그 근육량 중에 상지와 하지에 있는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보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키의 제곱을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 이하가 되면 근육량이 작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보통 5.4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 있죠. 두 번째 이제 근력을 측정하는 거는 악력기를 가지고 악력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거는 보통 3미터를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행 속도가 1초당 0.8m 이상을 못 걸어가게 되면은 이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미터를 줄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어가게 해서 5초 이상 걸리면은 보통 0.8m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해서 만일 근육량만 줄어들어 있다 그러면은 근감소증의 전 단계다. 전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고 악력이 줄어 있거나 혹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그 둘 중에 한 개를 만족할 때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도 떨어져 있고 기능도 떨어져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조건을 해야 근감소증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심한 근감소증이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준희 아나운서가 악력길 제거 얼마나 악력이 높은가 한번 볼까요? 아니, 저 좀 떨리네요. 아니, 예. 왜냐하면 제가 근육이 좀 없는 편인 건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힘까지 딸리면 저 지금 진단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잡아당기는 한번 네. 손으로 꽉 힘을 네, 줘보시죠. 알겠습니다. 90도로 하고 네, 90도로 하고 편하게 하고 잡아 당기면 돼. 이걸 밑에 잡아 당기면 돼. 밑에요. 네. 밑에 걸 한번 이게 뭐라 꽉. 이렇게 떨릴까요? 힘껏 잡아 당기세요. 됐어. 나왔나요? 자, 보겠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데요. 와, 이거 대단한 악력을 가지고 아, 계십니다. 진짜요? 이게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의 경우는? 여성은 18 이상 올라가면 악력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힘이 충분하다, 근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 이상이요.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해봤는데 제가 50이 안 선생님 저 됐거든요. 50이에요, 50.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60, 70. 제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 근력이 떨어진 걸 확인했다면 이제 근육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근육을 늘릴 수 있나요? 네.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선 그 영양이 있고 운동이 있고 약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어떠한 약제도 그 운동과 영양을 합한 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근감소증 약은 없는 실정이고 아직 연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운동과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도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들면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량도 약해지고 힘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근육은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고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고 또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역시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또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참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이 중요하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운동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어떻게 참여되느냐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보통 무산소 운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이게 걷는다든지 달린다든지 수영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감소가 되죠. 그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또 뭐 고지혈증 같은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방 같은 것들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 근육을 이렇게 줄일 때 사람 몸에서 노화가 될 때 그런 그 아주 저등급의 그런 염증성 질환이 나와서 이렇게 근육 감소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염증성 반응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근육의 열량을 에너지로 공급원이 되는 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것의 기능도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심폐 기능을 좋게 만들고 심대사 그런 것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말하죠. 근데 네. 보통 의학적으로는 저항성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뭐 엮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근력이 많아지고 내구성도 증가가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은 보통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할 때 한 30분 이상 하라라고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산소 운동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매일 해도 좋으신 거죠. 거기에 반해서 그런 그 근육 강화 운동은 아주 규칙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건너뛰어서 해도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그냥 한 3번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연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도 운동을 통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운동으로 지병을 극복하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바로 79세 허정의 아버님이신데요. 꾸준하게 운동을 한 지 올해로 10년.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당뇨가 낫지 않고 점점 악화돼서 그 의사 선생이 그럼 운동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운동을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목과 허리는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앓아온 당뇨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약을 먹어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동하면서부터 이 양이 줄어갖고서는 하루에 한 번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당이 정상치의 3배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되지 않던 혈당이 운동을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 전 받은 정기 검진 결과에서는 공복 시 혈당은 물론 지난 2-3달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얻은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며 근육을 키운 아버님은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해 여러 번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운동하니까 첫째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운동을 할 땐 힘들지만은 운동을 하고 나서 끝나고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은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어르신에게 운동은 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끈기와 노력이 멋지지 않나요? 보디빌딩 대회 출전 준비를 할 때는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으며 철저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건강 유지를 위해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삶은 거를 하루에 1-2개, 또 닭가슴살,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그 단백질로 섭취를 하고 단백질이 듬뿍 함유된 닭가슴살은 근력 유지를 위한 필수 음식이죠. 어르신이 운동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들르는 이곳은 복지관 운동센터입니다. 먼저 심폐 기능을 좋게 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고 각 근육을 부분별로 나눠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강도 높은 근력 운동. 운동으로 쌓은 내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어깨, 이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삼두박 근육이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육에 복지관 운동센터에서 어르신은 몸짱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근력이나 뭐 파워, 그다음에 근지구력, 그다음 그런 이제 신체의 협응력까지도 다 너무 좋아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허정일 어르신이 가장 몸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이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어르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육량이 표준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계시고 체지방량도 나이에 비해서는 많지 않으시는 편이세요. 적당한 근육에 체지방은 적다고 하니 꾸준히 유지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모습 정말 보기 좋죠? 앞으로도 근력 유지 잘하셔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네, 저희가 만나본 아버님은요, 운동을 통해서 당뇨도 조절하셨다고 하고 또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셨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분인데 저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운동의 어떤 점이 당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 운동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산소 운동, 그걸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뇨에 좋은 작용을 나타내서 아마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신 모양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되면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도 또 이제 감소가 되고 비만이 또 치료가 되고 그래서 아마 노화도 예방이 되고 이래서 아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운동 말고 또 하나가 음식이었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근육량을 증가시킬 때 영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에 제일 초점이 맞춰지는 게 단백질의 섭취와 비타민 D의 섭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는 그 근육 자체가 아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의 약 50에서 75% 단백질의 보고라 저장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백질은 사람 키로당 1g씩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kg를 잡으면 60g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단백은 아마 한꺼번에 다 먹으면은 흡수가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을 때는 이 분복을 해서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분복을 한다 그러면 60g을 아침에 20, 점심에 20, 저녁에 20g씩 먹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백질 20g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제가 보니까 달걀 1개를 먹으면은 8g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작은 생선 작은 토막 1개가 8g이고요. 그다음에 육고기는 탁구공만한 게 40g이라고 돼 있어요. 탁구공만한 크기를 먹으면은 한 8g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적당히 섞어서 먹으면 한 20g 정도를 갖다가 먹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리 생각이 되고 이것도 먹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는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류신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류신이요? 류신이 있는 아미노애시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류신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류신 아미노산이 뭐 풍부한 그게 풍부하게 있는 단백질 음식이 달걀입니다. 달걀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근데 이 달걀이 결국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근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달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는 건 좋겠지만 이 단백질이 많은 이 달걀을 드시면 또 하나 보너스로 비타민 D가 또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가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고 활동량이 적으신 분은 달걀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걀이 여기 좀 비싸죠.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유라든지 콩 종류가 단백질이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콩, 대두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그 단백질인데요. 보통 콩을 생각하면
저도 두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두부는 6분의 1모 정도가 8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모를 먹으면 6, 8, 48, 48g 정도가 되는 걸로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타민 D는 아주 중요하죠. 비타민 D는 보통 그 폐경 이후에는 800단위를 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햇볕에 노출되면은 이제 비타민 D가 피부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햇볕에서 만들어지는 게 80%,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80%고 식이로 섭취하는 게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비타민 D는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이 칼슘을 흡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섭취가 되고 또 뼈가 튼튼하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타민 D가 근육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우리나라 특히 여성의 혈중 농도는 가장 낮다. 다른 네, 나라에 네, 비해서 네.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골다공증 환자의 약 80%가 비타민 D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햇볕은 좋은데 햇볕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적당한 햇볕을 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날도 좀 푹해지고 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잖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단백질은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그렇게 잘 먹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주말에 갑자기 고기 파티에서 그렇죠. 고기 실컷 먹고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뭐 며칠에 한 번씩 몰아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한꺼번에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질소 노폐물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소 노폐물이 많이 나오면 신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쁘다. 그래서 너무 뭐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적당량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 무산소 운동은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억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그 이런 운동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령 TV 오래 본다든지 또 그러면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는 이런 앉아 있는 습성을 좀 버리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 많이 걷는다. 차를 안 타고 걸어간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네. 또 그다음에 차를 대놓고 입구 좀 멀리 대놓고 그만큼 더 걸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그 근력이 노년의 건강을 갖다가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네. 이제 날이 꽤 푹해졌습니다.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부터 운동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1세의 프로포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